네, 4월 27일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6장 그 연속형 확률 변수가 끝이 날 텐데요. 이 연속형 확률 변수가 끝이 나면 우리가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따라서 오늘은 출석 과제는 없어요. 출석 과제는 없고 중간고사를 내면,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이제 그 제출을 하면 다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4월 27일과 29일 수업을 다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4월 27일 날 제가 이 앞에 수업하고 이 지금 수업하고 이틀, 그러니까 2시간 분량의 수업을 그 Y색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4월 28일 안으로, 화요일이죠. 제가 중간고사 문제를 Y색에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48시간 내에 제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30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4월 1일 말을 잘못했어요. 5월 1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아니, 금요일이거든요. 정말 이 비대면 수업 너무 싫다. 5월 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중간고사를 대체할까 해요.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가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뭐 책을 보지 말라고 한다 한들 책을 안 볼 것도 아닐 것이며 다 이제 오픈북과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거기다가 시간 제한도 그러니까 거의 뭐 3일 정도 되는 것이니까 시간 제한도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고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굉장히 역설적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간고사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절대평가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은 아마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가 대면 수업을 아마 대면 시험을 시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편차가 생길 건데 중간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성적을 올려놓으면 이제 절대평가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성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간고사는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약간 여러분한테 미안한 점은 뭔가 약간 연휴가 껴있는 주에 뜻밖의 제가 시험을 치게 되어서 그것은 좀 미안한 감은 있으나, 그래도 뭐 문제가 어려울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앞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제가 출제하는 대로 잘 제출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험을 어떻게 낼 거냐면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시험들이 좀 제법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기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로 정말 그 중요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끝이 났어요. 와, 너무 좋죠. 자,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6장을 이제 끝을 낼 건데 6.3절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이 뭐냐면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정규 근사라는 게 영어로 하면 approximate 하다는 거잖아요. approximation 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글로 이제 따라간다, 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항 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잖아, 그지? 바이노미얼 말을 잘못했어요. 나 이 비대면 수업 너무 힘들다 정말. 자, 죄송합니다. 원래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잖아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된다 안 된다의 어떤 트라이얼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행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요런 그 선택만 갖는 트라이얼이 에서 이제 그거를 많이 하면 뭐가 되냐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 우리가 X라는 분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모수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서 많이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 그걸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고,
원래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의 모수가 누구였냐면 성공의 확률 P였잖아요. 이때도 성공의 확률 P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었죠. 근데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식은 그런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생겼잖아요. 저기 뭐죠? 오늘따라 이 시간 따라 왜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인지. 어쨌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질량 함수는 얘는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항 분포이기 때문에 이항 변수에 대한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쓰고요. P의 X에 1-P의 N-X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평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평균하고 분산 계산하는 거는 심지어 굉장히 유도를 열심히도 해줬었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나요? 오호, 중간고사 보기 어렵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균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증명도 엄청 열심히 해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알람 아니에요. NP에 1-P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분포를 이야기를 할 때 그 확률 변수의 특징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확률 변수를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걔의 분포 함수식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거를 해놓고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을 계산하기를 좋아한다. 뭐 꼭 이제 유도를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약간 허무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원래 이제 기초를 알아야 그 다음 거를 아는 거니까. 어쨌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그 PPT가 결론부터 나와 있어서 어쨌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사실 우리 지금 이제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으면 그때 가서 다시 들으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 어떻게 해주는 거냐, 얘네들은 사실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 거냐면은 이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덧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는 덧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5번 미만인 확률을 계산을 하라던가 뭐 예를 들어 뭐 이걸 볼까? 이게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프로바빌리티 x가 예를 들어 5번 이하인 거라면은 프로바빌리티 x는 0번 더하기 프로바빌리티 x는 1번 더하기 5번 너무 긴 거 잡았다 더하기 프로바빌리티 x는 5 이런 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5개 정도는 충분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x라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돌아가는 확률 변수가 n은 한 500번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티는 한 0.3, 그러니까 성공의 확률은 0.3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프로바빌리티는 x가 예를 들어 487 이하일, 근데 이거는 너무 1 빼기 하면은 조금 되니까 어쨌든 얘를 뭐 214 이하일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를 나 214,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 프로바빌리티 x는 0 더하기 쭉 해가지고 쭉 프로바빌리티 x는 214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너무 계산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하겠어 싶어서 1 빼기 프로바빌리티 x는 214 초가 이거를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213보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도 너무 많아. 얘도 계산이 너무 많고 얘도 계산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이거 손으로 계산한다는 거는 거의 요 정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면 손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근데 뭐 R이니 세스니 SPSS니 이런 애들로 계산하니까 뭐 혹은 엑셀이 있죠. 우리의 훌륭한 엑셀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 그림을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걔네가 누구냐면은 그거잖아요. 그 디스크리트 버전이잖아요. 그 이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확률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얘네들을 이런 확률을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중점을 연결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구분 구적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런데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얘를 한번 볼까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 한 번만 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되는 확률이 성공의 확률이 0.8이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5번 하면은 확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10번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20번, 30번, 50번 했을 때를 보면 30번하고 50번을 보죠. 30번하고 50번을 보면 모양이 거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구분 구적법을 공부를 할때 캘큘러스 안 하는 전공은 캘큘러스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 몰라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의 아랫넓이를 원래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그 네모난 애를 오른쪽 끝으로 맞추고 왼쪽 끝으로 맞추고 혹은 중간으로 맞춰가지고 얘네를 무한히 잘게 잘랐다. 따라서 이 넓이를 계산했다. 이런 것이 인테그랄의 정의잖아요. 인테그랄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의 정의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디스크리트 버전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아이고 펜을 떨어뜨렸어. 굉장히 많이 하면 이게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상황을 또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하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처럼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뭐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되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7장하고 8장에서 다시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는 얼마나 많이 하는 거냐면은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네 싶잖아요. 왜냐면 P가 만약에 2분의 1이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별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P가 예를 들어 0.0005 혹은 0.0002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n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자, 한편 우리가 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왜 항상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했는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 그래프 한번 보죠.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이 선으로 그려진 이런 그 확률 변수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 NP를 따르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지금 가더냐 하면 얘네가 어떻게 가더냐 하면 지금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원래가 이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평균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안에 누가 분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누구의 평균하고 누구의 분산이냐면 원래 데이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제가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probability 아니 x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 얘가 한 500번이고 probability가 0.03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probability를 우리가 뭐 237번 이상의 확률을 계산한다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건 도저히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계산하느니 나는 원래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양처럼 따라가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계산을 하겠다. 이런 지금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원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였냐면 원 데이터는 어쨌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하고 분산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시절에 이 데이터들의 평균과 분산이 와야 되는 거지. 근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시절의 평균은 뭐예요? NP였지. 분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거 진짜 열심히 우리 증명했잖아요. NP의 1 P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결론을 이렇게 나 비대면 수업 너무 힘든 것이죠. 자, 결론을 적응을 할 수 없어. 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의 확률 계산은 이렇게 해. 확률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 계산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따라가는 걸로 이해를 할 거고요. 원래 그렇게 따라가고요. 근데 보통 아무렇게나 이렇게 따라 보내는 것은 아니고 많을 때만 따라 보내는데 얼마나 많을 때를 말하냐면 요 정도 많을 때 정도는 돼야 요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고요. 한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시절에 모수는 n하고 p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 시절에 모수는 평균하고 분산이잖아요. 근데 이 평균과 분산은 누구의 평균과 분산이냐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의 평균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을 가지고 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억지로 뭘 한 거잖아. 그지? 억지로 뭘 한 거여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왜 이런 그와 같은 조금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예를 한번 보면 사실은 좀 전에 다 하기는 했는데 n이 큰 경우에 이항 분포 확률 계산은 쉽지 않다. 좀 전에 한 얘기죠. X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 시도를 100번을 했고 성공의 확률은 30%예요. 이럴 때 40 이상을 구하라 그러면은 40 이상을 구하는 거 식은 괜찮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확률 계산을 지금 뭐 이만큼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많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이해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거를 잠깐 읽어 보시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막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말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떻게 NP는 5보다 크고요. N의 1-P도 5보다 크거나 같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항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요게 좀 많이 했을 때 선이 많겠지만 지금은 눈으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한 요 정도만 그래도 너무 작다. 요 정도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얘를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이해를 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사용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확률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확률을 알고 싶은데 지금은 눈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몇 개 안 그었지만 이 사이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많으면 다 더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겠다. 이런 게 지금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항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좀 중요하니까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제 요만큼만 그을게요. 이항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잘 봐요. 이항 분포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는 제가 뭘 해서 이해가 떴을까요? 또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군요. 제가 이거를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지금 요 중간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더하기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확률을 알기 위해서
얘네들을 적분하는 것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치면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죠. 그러면 이항 연산이 원하는 것은 A도 들어가고 요 중간에 막 있는 애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B도 들어가는 더하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확률의 더하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적분을 할 건데 이 적분을 하면 A하고 B는 어때요? 안 들어가잖아. 자, 다시 더 이해하기가 쉽게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림을 좀 몇 개 더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시메트릭하다, 그지? 뭐 어쨌든 시메트릭하다 치고 요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이해를 하겠어. 자, 그래서 나는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B에서부터 G까지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원하는 것은 probability X가 B 더하기 probability 너무 많이 했다. X는 C 더하기 probability X는 D 더하기 쭉 가서 probability X는 G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해를 하면은 누구를 적분하는 거냐면 이만큼을 적분을 하는 건데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쓸게요. 적분하기를 B에서부터 G까지 누구를 fx를 적분하는 것으로 확률을 삼을 거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빠져요? B라는 선이 빠지고 G라는 선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버전을 컨티뉴어스 버전으로 바꾸니까 우리가 그 넓이를 계산할 때 쓰는 디스크리트 버전은 맨 마지막 그 선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컨티뉴어스 버전은 적분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성분들이 안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B가 꼭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B에서 한 0.5 정도 빼서 여기서부터 적분하면 되겠지. 그러면 G가 꼭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G에서 0.5 정도 더 해가지고 요 정도부터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어차피 디스크리트한 얘네들만 적분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연속성 수정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continuity correction이라고 불러서 얘네들을 연속성 수정계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얘를 보면은 A는 꼭 넣어야 되겠고 B는 안 들어가야 되겠어. 그지?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B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B에서부터 적분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A는 요만큼 좀 뽑아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편 B가 꼭 들어가야 되면은 B에서 좀 요렇게 뽑아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두 개 다 안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걔네들을 안쪽으로 좀 몰아줘야 되겠죠. 그죠?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몰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얘기고요. 식으로 보는 것보다 예로 드는 게 훨씬 나아. 자, 우리가 보면은 바이노미얼 시절에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 4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는 4.5부터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4.5까지. 까지. 그 다음에 14보다 크거나 같아. 그 14가 꼭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은 13.5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성 수정계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인가를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인가 한번 봅시다. 있잖아,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10번 했어요. 그리고 성공의 확률이 2분의 1이야. 이럴 때 exactly x는 5일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럼 x는 5일 확률은 그냥 우리 그때 배웠을 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막 해가지고 10번 했으니까 뭐 이렇게 10번 했으니까 우리 아까 10번 한 거 있었나요?
성공률 확률이 얘는 지금 2분의 1이었는데 얘는 0.8이니까 이렇게 좀 몰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10번 한 애 보면은 요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그래서 10번을 했는데 모양이 요렇게 생겼을 텐데 어쨌든 5일 때가 딱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5일 때를 바이노미알로 또 한번 했지만 여기에 요만큼에서 요거를 적분을 하자. 요 선이 꼭 들어가도록 적분을 하자는 거죠. 요 선이 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는 5니까 여기를 x는 5에서 한 0.5 정도 내준 거야. 그러니까 4.5. 그지? 여기는 5에서 0.5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준 거야. 그러니까 x는 5.5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프로바빌리티를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분을 해보면은 우리 x에 대해서는 또 모르잖아. 이런 x라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z로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x가 어떻게 생긴 x냐면 우리의 x는 원래 바이노미알로부터 왔는데 이게 너무 계산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이해를 하겠어. 그러면 여기에 평균은 NP이고 분산은 NP의 1-P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NP를 계산을 하면은 누가 되냐면 5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이 10이고 P가 2분의 1인데 1-P도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뭐를 해줘야 되면 Z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Z는 어떻게 만들어줘? X 빼기 평균 5, 그 다음에 분산 아니 표준 편차 말을 잘못했어요. 얘가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2.5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Z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세 변이 다 똑같이 그렇게 부등호의 양쪽도 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니고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으로 x는 5를 계산하면 x는 5의 디스크리트 버전의 확률값은 0.246인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도 0.2472로서 거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거의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요런 것이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예요. 예를 한번 볼게요. 좋은 예예요. 한국 성인의 50%가 정기적으로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가요? 자,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요즘은 좀 안 그렇겠다. 어쨌든 1000명의 이미 추출된 표본에서 여기까지 보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겠네요. 뭐를 알겠냐면 한국 성인의 50%가 정기적으로 음주한다 하면은 음주하는 거 안 하는 거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이잖아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인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노미알이나요. 그러니까 이 x는 애초에 바이노미알인데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음주하는 확률이 성공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2분의 1, 0.5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추출된 표본에서 정기적으로 음주자가 480명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니까 프로바빌리티 x는 480보다 작을 확률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x는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x는 480보다 작을 확률이 필요한 거죠. 근데 x가 480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이때는 이제 물어봐야 돼. 미만이냐 이상이냐 초과냐 이하냐 뭐 이런 거를 그 미만 초과 이상 이하 뭐 이런 거 이제 이 꼴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안 들어가는 애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해 보면 프로바빌리티 x 이제 바이노미알처럼 계산을 하면 프로바빌리티 x는 0 더하기 프로바빌리티 x는 1 더하기 쭉 가지고 프로바빌리티 x는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479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이 많아서 죽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x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다가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다가 보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 무슨 체크를 해야 되겠어? 충분히 큰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충분히 큰지는 어떻게 체크를 해보겠어요?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1-P가 5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를 해보면은 N이 지금 1000이고 성공률 확률이 0.5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1000 곱하기 0.5니까 다 오케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라가는데 여기는 평균하고 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누구의 평균하고 분산이냐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시절에 평균하고 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평균은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평균은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NP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1000 곱하기 2분의 1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1000은 동그라미가 3개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NP의 1 마이너스 P잖아요. 그러니까 10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1000인데 동그라미를 2개를 하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생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갔냐면 노말로 갔으며 어떤 노말이냐면은 뭐 좀 전에 계산이 너무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아요. 따라서 궁금한 프로바빌리티 x는 480보다 작은 애를 구하면 노말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아마 480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480을 안 넣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480까지의 이 넓이를 계산을 하면 되죠. 이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480을 안 넣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480을 안 넣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괜히 지웠네요. 480에서 이게 480이 있으면 여기서 0.5 정도 이렇게 띄우고 싶은 거죠. 480은 사실은 이렇게 있지 않고 요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프로바빌리티 x는 0.5 정도로 연속성 수정 계수로 쓰니까 479.5 또 안 써지 479.5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역시 옛날의 문제는 지금도 문제죠. 역시 계산을 못해. 왜냐면 x니까. 그래서 우리 뭐를 z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바빌리티를 x-뮤 500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00에다 2분의 1 곱하면 500이잖아요. 루트 NP의 1-P를 계산을 해주면 이거 계산하면 250이 이게 250이잖아요. 4분의 1 곱하기 1000이니까 그래서 루트 250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도 479 빼기 500 그 다음에 루트 250 여기 있네요. 그럼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 우변이 오른쪽 왼쪽 구별이 안 된다. 우변이 마이너스 1.3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얘는 분포표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원래 얘가 지금 누구냐면 Z분포잖아요. Z분포는 평균이 0, 분산이 1이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0이거든. 여기에 평균이 0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마이너스 1.3이니까 이쯤에 마이너스 1.3이니까 이쯤에 있는 거예요. 얘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이 확률이잖아요. 이 확률은 못 구해. 그러면은 요 대칭이니까 어때요? 똑같은 분포를 찾아주면 되잖아요. 이 분포하고 똑같은 분포는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1.3보다 큰 요쪽 확률이 되겠죠. 이것도 못 찾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를 찾아줘야 되겠어요? 표준확률 정규 분포표에서 요만큼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생각이 났을 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 공대 학생들은 파이썬을 잘 쓸 수 있어. 그지? 나도 잘 쓴다. 자, 일부 너네들 중에서는 R을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 나도 잘 써. 뭐 혹은 공대면 매틀랩도 잘 쓰겠지. 나 전공이 수치해석이야. 그래서 나도 잘 써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랑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로 보는 거를 시험을 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의 R이니 세스니 파이썬을 보는 그런 그 고급 스킬을 보고 싶은 게 절대 아니야. 그런데 적분을 우리는 이제 우리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는 적분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틀랩을 쓴다 하면은 매틀랩은 이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열어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트래페조이달 룰로 아마 적분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끝자리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표준 확률 정규 분포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막 한 6째 7째 자리가 달라져. 그리고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로는 찾을 수 없는 숫자를 막 찾고 그래요. 그래서 딱 보면 안다. 그래서 R이니 세스니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건 파이썬이니 매틀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능력은 고이 넣어도 그리고 우리는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를 보는 것으로 찾도록 합시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엘리먼트리한
인트로덕션이잖아요. 통계학 입문이잖아. 그지? 응. 그래서 이제 넣어두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서 0.5에서 빼주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9.68% 정도 된다는군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까지 끝냈냐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이해하지 말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해해도 되는데, 다만 연속성 수정계수를 꼭 써서 끝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구분해서 적분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했어요.